자, 그리고 이재명, 대장, 김만배 말고 또 한 사람 신경 써야 될 사람이 있죠. 이화영. 오늘은 정찰 토픽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보내드리는 정찰 토픽 세 번째입니다. 이화영 성질 부를까 무서운 이재명. 자, 김만배가 성질 부를까봐, 이제 성질 부른다는 게 일종의 뭐 폭로 같은 거죠. 대장동 관련 폭로 같은 거. 자, 그래서, 돈방책에 앉혀줬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무서운 사람이 이화영이죠. 대북 송금 사건. 만약에 이 김성태 전 장방원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준 거, 그거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다. 다시 실토를 하면은 대장동 대북 송금 재판 다시 열려야죠. 대장동 재판도 조금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국정조사가 실시가 되면은 대장동 재판 열어야 된다는 여론이 막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뻔하게 드러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화영을 위해서 별걸 다 하고 있죠. 이화영이 무슨 뭐 검찰청에서 술판 여러 해 먹고 해유당해서 진술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공소 취소를 해야지. 해가지고 뭐 감찰, 이재명 정권 들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딱 앉고 나서 감찰을 서울고검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 감찰 결과를 가지고 막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걸 가지고 다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과연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인가. 어제 열흘 동안 외국 갔다 오고 나서 오전에 도착해서 오후에 기껏 용산에서 발표한 게, 이재명이 지시 상황이라고 발표한 게, 아마 그 출입 기자들 처음에 발표한다고 했을 때, 이재명 지시상 발표한다고 했을 때 막 예상을 했을 겁니다. 아, 열흘 동안 이 나라를 비우고 외국 갔다가 왔으니까 그래도 뭐 좀 한국 와서 경제가 어떤지, 국민 생활이 어떤지 좀 이렇게 다 이제 보고받고, 여기저기 다 보고받고, 뭐 한마디 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이제 뭐 정책 실장에게 뭐 지시를 내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각에 뭔가 당부를 했다든지, 이런 거를 하겠구나. 왜냐? 코스피가 널뛰고 있었고, 이재명 정권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코스피가 널뛰고 있었고, 사천선이 붕괴되기도 했었고, 또 환율 급등을 해서 이 제2의 IMF가 올 거라는 말까지 막 놔두는 이재명이 없는 사이에, 그런 이재명이 열흘 만에 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지시를 하는 걸로 알았죠. 그런데 지시한 게 뭡니까? 강효정 대변인이 밝혔죠. 지시한 게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태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이화영 위정 혐의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태정을 겨냥한 것이다. 자,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집권자라고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재판정 안에서 일어난 일을 검사들을 감찰하라, 수사하라. 이게 뭐 왕입니까, 옛날? 그리고 뭐 삼권 분립이 엄연한데 사법부를 모독을 했다. 사법부 모독을 한 게 누굽니까? 민주당은 아예 사법부 괴멸시키고 있는 그 상황이고, 본인도 삼권 분립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그때 내란 특별재판부 만든다고 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묵살하는, 박살내는 발언을 했었죠. 국가 권력에 서열이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 위에 있다. 사법부 위에 있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 왜 입법부 국회에서 이 특별재판부를 만들면서 사법부에 개입을 하느냐. 입법부가 추천위원회에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 그때 권력 서열론을 이야기했죠.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에. 그러면서 상권 분립을 완전히 박살을 낸 그 입장에서 지금 상권 분립 이야기를 하면서
법원에서 검찰이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또 그 변호사들이 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이런 이야기. 이게 그 법정에서 소란을 변호사들을 피우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맞다고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는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하영 재판 태정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오늘 다시 상당히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이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니까 이제 법정 안에 그런 상황이나 규정 같은 건 잘 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런 사안이 생기면은 계속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눈에 가시 같은 나경원을 쳐냈어야 되는데 패치트랙 가지고 그게 이제 무산이 되니까는 지금 굉장히 그게 분해하고 있는 거죠. 억울해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이. 자, 나경원 의원이 오늘 법사위에서, 어젯밤 법사위에서 아주 세게 이야기합니다. 추미애 앞에서. 아니, 세상에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하영은 공범이죠. 이재명이 공범이죠. 그런데 공범의 재판정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검사들, 그러니까 이하영 공범을 기소했던 검사들을, 결과적으로는 공범을 기소했던 검사들을 수사하고 감찰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법사위에서. 아니,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냐.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요즘은 제메수엘라가 유행어다. 제메수엘라. 아마 이 이재명하고 베네수엘라의 합성어인 것 같죠. 제메수엘라가 유행이다. 독재 국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추미애가 또 막죠. 현직 대통령에게 범죄자라고 단정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느냐. 나경원 본인이 범죄자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퇴장하세요. 또 이렇게 하고 또 한바탕 소동이 있었죠. 나경원 의원이 지지 않고 추미애 위원장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독재다. 그래서 이제 독재론도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지시한 거는 진짜 독재 국가에서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죠. 신동욱 의원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인 채택을 하나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검찰들이 이하영에 대해서 이 사건, 이 재판은 이하영에 대한 위정 사건 재판입니다. 위정. 자기가 검찰로부터 해유를 받았다는 그 거짓 정언, 거기에 대한 그 재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60명 이상의 참고인, 정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술판을 벌였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교도관들이죠. 그 구치소에 있다가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갈 때 개호를 하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이 한 30몇 명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술판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을 정인으로 불러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전부 다 묵살해버린 겁니다. 전부 다 정인 채택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재판장이. 그래서 신동욱 의원이 정인 채택을 하나도 안 해주는데 검찰이 무슨 재판을 하겠느냐. 그런데 항명을 한다고 하느냐. 감찰을 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느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하겠다고 아마 틀림없이 나왔을 겁니다. 그랬겠죠. 탄핵한다고 나왔겠죠. 어떻게 직접적으로 본인은 공범 재판에서 검사들을 수사를 하라고 하고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탄핵거리죠. 자, 그리 이제 그 논쟁들이 좀 벌어졌고, 검찰 안에서도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공봉숙 서울고검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또 글을 올려서
이게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께서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검사들에 대한 부당한 감찰로 공소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 오해라는 것은 바로 그 이하영을 위해서 이하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를 했다. 이재명의 공범이면서 그거를 이제 말하는데 그걸 또 오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건을 기소한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 6부장 검사도 이 공봉숙 검사의 글에 댓글을 씁니다. 술을 샀다고 지목되는 쌍방울 직원만 정인으로 채택해서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걸 공정하다고 볼 검사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정인 채택을 한 사람들 중에는 극소수만 채택을 했는데 6명인가요? 극소수만 채택을 했는데 그 중에 채택한 사람 중에는 쌍방울 직원 중에 한 명이 내가 그때 술을 사왔다. 이렇게 뭐 진술을 한 사람이 하나 있답니다. 그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정인으로 채택을 하고 공모를 집행을 했던 교도관들은 다 배제를 해버리니까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 지금 검사들이 이런 일이 생기고 정말 짓밟히고 사실상 검찰청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기껏 검찰 내부망에 글 올려가지고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그런데 이 검찰 10개월 있으면 없어집니다. 10월 달에 이거 다 없애는 법안 통과해서 1년 유예시켜놨죠.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이 검찰이 짓밟히고 이 권력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이걸 그냥 내부망에나 글 올려가지고 마치 우리가 우리 의견을 다 밝혔어.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검사들이. 이상민 전 의원, 얼마 전에 작고한 이상민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별세를 했죠. 판사들은 어째 끽소리도 못하고 시죽은 듯이 가만히 있느냐. 왜 이재명 재판 한다는 말도 못하고 있느냐. 근데 검사들은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끽소리는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행동에는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 검찰도 할 일이 있죠.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대법원에 항고를 해서 5개 재판 중단된 그 공소 유지하는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